김한진 박사와 함께하는 키워드 경제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핵심 키워드 그리고 전략 세우는 시간이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할 얘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간밤에 FOMC인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FOMC 결과이지 않습니까? 자이언트 스텝 75bp를 올렸는데요. 예,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I'm going to take that as a question about the next meeting and thereafter. So, as I mentioned, we're going to be looking at all of those things: activity, labor market, inflation, and we're going to be thinking about our policy stance and where does it really need to be. And I also mentioned that as this process, now that we're at neutral, as the process goes on, at some point, it will be appropriate to slow down. And we haven't made a decision when that point is, but intuitively that makes sense, right? We've been front-end loading these very large rate increases, and now we're getting closer to where we need to be. So that's how we're thinking about it. And we're, in terms of September, we're going to watch the data and the evolving outlook very carefully and factor in everything and make a decision in September about what to do. And I'm not really going to provide any specific guidance about what that might be.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었습니다. 역시 그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데요. 뭐 물론 영어를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자막을 보니까 그 의미들을 훨씬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75bp를 올렸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판단부터 하고 파월 의장 얘기는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본 영상에서도 파월 의장이 뭐 얘기했듯이 목표치 박사님 영어로도 알아들으셨군요. 목표치에 어쨌든 네. 근접했다. 그러니까 네. 중립금리가 이제 도달된 거 아닙니까? 예. 어제로서 2.50%.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베이스 캠프에 안착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결국 뭐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뭐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데이터를 보고 그동안 금리 인상의 영향을 좀 관찰하면서 결정하겠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조건부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연말에 기준금리를 3.0에서 3.5, 그러니까 최대 3.5니까 75bp 인상은 9월 달에 없다라는 것을 거의 좀 확언한 거죠. 이제 이 부분에서 시장이 굉장히 그 매파의 절정은 지났다. 네. 거기서 이제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금리 목표치가 원래 연준이 가지고 있는 목표치 우리가 연 2%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간밤에 그 성명서 내용들을 직접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준 중립금리로 2.25에서 2.5 정도로 올려놓은 거죠, 지금.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파월 의장이 그 앞으로 그러면 금리 인상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9월, 8월은 없고요. 9월에서는 25보다는 50 가능성이 높던데 그러면서 뭐 25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금리 인상 경로와 함께 또 경기 얘기를 한 게 시장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경기에 대해서 지금 침체 아니다. 네. 고용 좋다. 네, 그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침체 아니다. 예. 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성명서 내용이 소비와 생산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네. 것이 이번 성명서에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결국 뭐 경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언급은 안 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중립금리까지 올리고 또 연말까지 3.50을 도달한다면 경기는 뭐 슬로우 다운. 그런데 뭐 기술적 침체냐 아니면 뭐 깊은 침체냐 뭐 이런 데에 대한 언급은 어제 없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2분기 미국 GDP 얘기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 경기 침체라고 안다. 근데 또 NBR에서 그것도 아니랍니다. 다른 걸 지표를 보면서 네, 결정한다고 하고 이번에도 이제 고용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는 안 간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이제 금리 올리는 속도를 조금 둔화시키고 내년 가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하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물가에 달려 있죠. 네. 조금 전에 자막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도 그렇고 연준이 지난 6월 정책회의에서 전망한 것도 그렇고요. 물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떨어지긴 하는데 예. 지금 연말 소비자 물가가 한 7%, 그리고 연말에 근원 PCE 물가, 연준이 통화정책 기준으로 삼는 근원 PCE 물가가 목표치보다 거의 두 배 넘는 4.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말에 금리 인상이 종료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아마 오늘부터 조금 회의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이 파월 의장이 금리를 언제 종료할 거냐, 인상을 종료할 거냐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 물가를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8월 10일 날 나오는 7월 물가를 봐야 되고요. 또 9월 초에 나오는 9월 FOMC, 9월 21일 날 예정된 FOMC 전에 나오는 8월 물가, 이 두 달 물가를 보면 나오겠죠. 두 달 물가를 보면 연말에 소비자 물가가 7% 이상, 그리고 근원 PCE도 4% 이상, 이러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올해 연말로 종료되기는 어렵겠구나. 여전히 물가 레벨이 높기 때문에 연준은 긴축을 물론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넘어가겠지만 금리 인상 속도는 확연히 둔화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한 두어 차례 최소 한두 번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컨센서스가 모아질 가능성이 있죠. 네. 키워드 경제 이야기, 간밤에 있었던 FOMC하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들 좀 의미 짚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 55%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일단 IMF가 이번 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수정했는데요. 세계 경장률 예측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3.6에서 3.2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확률도 꽤 있다. 이건 IMF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미국 전문가들의 얘기인가요? 설왕설래하네요. 네. 저는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경기 침체의 폭과 기간, 이 경기 침체가 왔는데 얕은 경기 침체도 있고. 어떤 분이 온다가 아니라 왔다 사실 이미 그죠? 이렇게. 아직까지는 미국 기준으로는 어제 파월 의장 발언대로 아직은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이 정도로 고용이 활발하고 상반기에만 127만 명이 기업들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한 45만 개 이상의 지금 월별 신규 고용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경기 침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지금 미국이 2%인데 아직 잠재 성장률이 물론 1분기 마이너스 1.6이었고 이제 오늘 밤에 2분기 GDP가 나오지만 지속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좀 하회해야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폭과 기간, 조금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이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2분기 GDP를 보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도 싶은데 하반기에는 어쨌든 조금 의견이 많이 엇갈리네요. 하반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쪽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IMF의 세계 성장률은 세계 전체로는 3.6에서 3.2로 조정했고요. 미국은 3.7에서 2.3으로 하향했으니까 미국 경제 상당히 둔화되는 걸로. 우리는 2.5에서 2.3이니까 그나마 좀 둔화폭이 적은데요. 일단 GDP 얘기 먼저 하면요. 오늘 밤에 미국이 2분기 GDP를 발표하는데 시장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GDP 나우에서는 마이너스 1.6, 간밤에 업데이트 했습니다. 마이너스 1.2로. 시장의 전망치는 플러스 0.4, 0.5.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최근 나온 데이터를 보고 좀 애널리스트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2분기 GDP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1%로 갑자기
컨센서스가 플러스 1%. 네, 거의 0%에서 거의 네. 1% 혹은 1% 넘는 데도 있고요. 음. 그래서 1%에 근접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 나온 데이터는 이제 수출입 예. 수출이 2% 증가하고 수입이 마이너스 0.5% 감소해서 상품 수지가 59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1분기 GDP를 조금 저조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이제 반대로 플러스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도소매 재고가 거의 2% 늘었어요. 최근 데이터가. 그리고 내구재 주문이 1.9% 늘고.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뭐 중국의 봉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우려했던 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의 수출 둔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GDP 수치에 좀 적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아무튼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기술적 침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침체는 오늘 밤에 피해갈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미국은 그 지역 연은들이 꽤 그 목소리도 내고 리서치도 열심히 합니다. 보면은 그 GDP 나우라는 게 애틀랜타 연은에서 내는 건데 상당히 그 예측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 세인트루이스의 프레드라는 차트도 많이 보고 있는데 지역 연준이 낸 거는 마이너스 1.2인데 시장의 전망치는 플러스 1.0입니다. 네. 어쨌든 플러스냐 마이너스 따라서 예측은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건데 플러스 1.0에 근접한다면 뭐 주가는 굉장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을 단기적으로 떨고 갈 수 있겠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뭐 시장이 우려했던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앞에 중요한 얘기가 많아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IMF의 그 경쟁률, 성장률 하향 조절도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경제도 사실 녹록한 상황은 아닌데요.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한국은행이 지금 2.7 보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IMF의 2.3% 전망도 좀 제 생각에는 도달하기 어려운 버거운 수치다. 2.3도 쉽지 않다고요? 2.3도 좀 쉽지 않다. 저는 하반기부터 네.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은 좀 급냉할 가능성이 더 높다. 네. 그 이유는 뭐 IMF도 지적했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말씀하셨듯이 3.7에서 지금 2.3으로 낮췄고 중국을 4.4에서 뭐 3.3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 중국 경제 성장률 3.3이라는 것은 뭐 근래 보기 드문 그러네요. 성장률이고 G2의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면 세계 교육이 둔화되고 수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원 달러가 조금 뒷받침은 되어지고 있지만 수출이 조금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소비가 지난주에 그 우리나라도 2분기 GDP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2분기 GDP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준내구성 소비가 증가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서비스업 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살짝 지금 오미크론도 조금 많아지고 조금 높아지고 있고요. 감염률이. 아무튼 실질 소득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수출 둔화의 내수 부진, 조금 내외수가 같이 조금 부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키워드 경제 세 번째 준비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대치를 낮췄는데도 어닝 쇼크다. 기업 실적에 관한 얘기인데 타이틀은 그렇게 뽑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또 결은 좀 다릅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물론 뭐 월마트나 몇 개 기업들은 안 좋았지만 대체적으로 빅테크 이번 실적 나온 것들이 좋지는 않지만 선방했다는 거고 국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이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네, 좋죠. 실적 어떻게 보세요? 네. 국내보다는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또 사실 말씀하셨듯이 눈높이가 좀 낮아졌어요, 미리. 그런데 지금 발표된 기업들을 보니까 추정치를 상회하는 건 맞는데
예년의 상회율, 지난 10년간의 추정치 대비 실적 확정치의 어떤 그 수준을 비교해 보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은 맞지만 생각보다는 덜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유는 뭐 IBM이나 지금 애플도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달러 강세,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투입 비용의 상승, 인건비 상승부터 여러 가지 원자재 값 상승이 조금 마진을 둔화시키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에서. 그리고 성장을 해야 되는 기업들, 그래서 성장주기 때문에 PR도 높고, 지금 주가도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 지금 주가가 올해 들어서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PR이 높은, 뭐, 스냅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런 기업들은, 성장성이 없다라는 3분기에, 앞으로 하반기에 성장성이 우리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하는, 그렇게 케이스가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정리하자면 결국 큰 기업들은, 우량 빅테크들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오늘 중요한 현안들이 많아서요, 평상시보다 한 3, 4분가량 더 얘기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